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와 이름으로 저장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새롭게 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셔서요. 옵션 더보기, 찾아보기, 내 PC의 문서에다가 아까 전에 예시로 든 것처럼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수험번호 이름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천천히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왼쪽 상단에 전체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굴림의 11포인트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열의 너비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규칙입니다. 세 번째 작업은 시트의 이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꿔주시고요. 제1작업으로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3개만 만들어 주시고 각각 이름 바꾸기를 이용해서 제2작업, 제3작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들 때 이동시켜서 만들 거라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죠. 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240점 분량의 표서식 작성 및 겹계산입니다. 글자를 먼저 치셔야 되는데 글자를 치실 때는 B4셀부터 그냥 쭉 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런 것들은 절대 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치지 마시고 다 치시고 나서 병합도 미리미리 해주시면서 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치고 나서 병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두 줄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Alt Enter로 줄바꿈을 시켜주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 먼저 써주시면 되는데 글자 잘린 부분은 그 열과 열 사이에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시면 되는데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일단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부터 먼저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죠. 이런 식이죠. 네, 이거 연간 누적 사용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돼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만 잘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넓혀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병합 처리를 하고 나서는 요거 두 개도 병합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격자 표시를 좀 도와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굴림의 11포인트는 됐고요.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인데 보통은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어차피 가운데 정렬이 돼 있고 요런 제목들 그리고 요런 친구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들도 그렇고 숫자들은 다 오른쪽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함수가 써져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가운데 정렬로 돼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용 방법 같은 것들 함수를 써보고 나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운데 정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도 가운데 정렬. 네, 이거는 이제 완성된 그림 보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을 이제 한번 넣어 볼 텐데 도형에 배지를 넣어서 이렇게 B1부터 G3셀의 반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 쪽에 1, 2, 3을 드래그를 좀 밑으로 해주셔서 좀 넓게 펼쳐주시는 게 좋고 삽입의 도형의 배지 가장 많이 쓰는 도형 중에 한 가지고요. B1셀부터 쭉 드래그해서 G 반까지만 가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용할 거고요. 도형 효과에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글자를 쓸 건데 AI 서비스 자사 이용 현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 글자를 다 잡아주신 상태로 홈 탭에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굴림의 24의 검정 굵게 굴림의 24의 굵게랑 검정색까지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곽색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라는 임의로 작성할 건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다가 확 Alt Enter in 쓰시고 얘네들을 병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줄여주시면서 여기는 좀 여기는 좀 줄이고 여기는 좀 늘려가면서 좀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담당, 책임, 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걸 만드시는 거죠. 다 잡아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붙여넣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라고 해서 그림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ES식으로 끄시고 이렇게 그림으로 드래그해서 넣을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J까지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마무리 짓고요. 원래 있던 데이터들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같은 것들 해주시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여기랑 여기랑 여기 다시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다 주황 색깔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주황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 문제에 대한 결과고요. 서비스 코드 옆에다가 유효성 검사하는 거 똑같은 루틴입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 목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 목록으로 가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B5부터 B12 영역을 잡아주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B5부터 B12 여기 서비스 코드들이죠. 확인 눌러주시면 화살표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누르면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G5부터 G12는 이제 이렇게 콤마도 붙이고 명자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G5부터 G10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컨트롤 1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따옴표를 누르면 콤마를 누르면 샵 콤마 샵샵0 이게 제일 유명한 거고 뒤에 명자만 따옴표 안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머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HO부터 H12 만족도라고 이름 일단 먼저 지어주실 건데 만족도라고 왼쪽 상단에서 이거 말고 이 친구들 월간 처리량 지금 콤마 붙어 있어서 숫자로 가셔가지고 천단위 구분기호 요거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만족도도 지금 보시면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퍼센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100분율로 가서 소수점 자리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를 풀기 전에 조건부 서식부터 먼저 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항상 이렇게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루틴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홈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항상 수식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조건 적을 건데 조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월간 처리량이 150만 이상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 처리량 첫 번째 데이터 눌러주시고 달러 기호가 다 붙으면 밑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F4번 두 번을 누르시고 이상은 이상인데 150만 이상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식은 파랑에 굵게 할 겁니다. 서식으로 가서 굵게 파랑색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바뀌고 샵은 더블 클릭해서 좀 더 넓혀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함수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추주랑 미드를 먼저 써서 서비스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비스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코드의 4,1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번째 글자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들 나오게끔 해주시는데 만약에 1이면 맞춤, 2면 구독, 3이면 기타니까는 이 미드를 가지고 한꺼번에 퉁칠 수 있습니다. 추주, 네, 추주를 가지고 아까 전에 1이면 콤마를 치서 갈게요. 1이면 맞춤형, 차례대로 2면 구독형, 이건 if랑 좀 다르죠? 기타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if는 는 몇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추주는 맞춤형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출시 순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 랭크 EQ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출시 순위는 출시 2를 가지고 구해볼 거라서 랭크 EQ 하나 찍고 콤마 전체 범위 잡아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라고 아마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로 마무리 지어주시면은 이렇게 순위들이 나오면서 진행이 될 수 있죠. 네. 숫자들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정렬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문자들이니까 가운데 정렬 제가 미리 한 거고요. 자, 업무 지원 서비스 개수입니다. 결과값에 개를 붙이는 건 나중에 하고요. dcount a 함수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여기죠. 네, dcount a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개수해 주는 거죠.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dcount a는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거나. 업무 지원이니까 서비스 유형이 업무 지원인 거 이렇게 붙어 있게끔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다가 이제 개자 붙여가지고 마무리 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엔터 3개라고 나올 겁니다. 이것도 오른쪽 정렬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이프랑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월간 처리랑 평균 구할 건데 보통 이렇게 에버리지 if가 나오지 않는 이상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를 해주시는 게 국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썸이프를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일단 합계부터 먼저 구할 건데 LLM 그러니까 서비스 유형 중에서 나는 LLM 생성이라는 걸 구하고 싶고 월간 처리량이죠. 네, 월간 처리량에 관련되어 있는 합계를 일단 먼저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 LLM 생성에 대한 월간 처리량 합계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카운트 if를 해주는 거죠. 나누기 한 다음에
카운트 if는 개수만 세면 되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자는 얘기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 친구도 지금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월간 처리량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게 콤마가 안 붙어 있으니까 숫자 가서 천단위 구분교 해주시면은 디테일한 점수들 맞을 겁니다. 여기는 격자 표시할게요. 컨트롤 1 테두리 가서 격자 표시 2개 눌러주시고요. 최고 만족도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해볼 건데 맥스 함수 써가지고 그냥 가장 높은 만족도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라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백분율 가서 소수자수 한 자리로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누적 사용자 수는 보통 브이로그 많이 나오고요. 얘 이용해서 이 친구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간 누적 사용자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브이룩업을 해서 연간 누적 쪽으로만 갈 거니까 그럼 서비스 코드부터 연간 누적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브이룩업 첫 번째는 얘 이용해서 콤마 범위가 이렇게 되죠. 네, 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했으니까 6. 그 다음에 false로 정확히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F4번으로 묶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가서 천단위 구분기호까지 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다 콤마가 붙었으니까요. 뭐 다른 해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테두리를 나중에 하는 이유도 있죠. 항상 테두리를 먼저 하면 여기 또 이중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 잡아주시고 모든 테두리.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굵은 상자랑 가운데 있는 데이터만 굵은 상자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굵은 바깥쪽 이렇게까지 잡아가지고 굵은 바깥쪽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얘네들을 좀 잡아가지고 살짝만 내려서 좀 펑퍼짐하게 너무 많이 내렸죠. 예. 펑퍼짐하게 조금 조절해 주시면은 더 조금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잘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목은 이런 식으로 알아서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저장하시면은 무조건 240점 분량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제 2작업 시작할 건데 B사부터 H12라고 하는 걸 한번 잡아서 복사합니다. 제 2작업에 보시면 B2셀부터 붙여넣기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뭐 더블 클릭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라서요. 자, 고급 필터를 먼저 할 건데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할 건데 서비스 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게 조건이고 만족도에 대한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코드랑 만족도 두 개를 복사해서 B14셀부터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서비스 코드는 M으로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와일드카드인 M표를 써주시는 거고요. 뭐뭐 하거나는 5할이기 때문에 같은 줄 말고 다른 줄에 써주셔야 됩니다. 85% 이상, 이상은 이상인데 85%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 뭐 칸은 모든 테두리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 위치가 B18셀인데 여기 서비스명부터 연간 누적 사용자 수까지 4개의 제목을 쓰고 싶대요. 그래서 서비스명, 그 다음에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연간 처리량, 연간 누적 사용자 수 이렇게 복사해서 B18셀부터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데이터의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내가 적은 조건 이렇게까지 복사 위치는 이렇게까지 긁어주시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밑에 표서식 고급 필터가 항상 나오면 표서식이 나오는데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이면 요거고요. 채우기 없음부터 먼저 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표 스타일 보통 6은 여기 표서식 말하는 거고 보통 6이니까 요걸로 가면 되겠네요. 표 스타일 보통 6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정확하게 되고요. 머리글이랑 줄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디자인 가면 이렇게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체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2 작업은 이런 식으로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결과 화면 보면 B2셀부터 시작할 거고 이것도 여기 부분을 좀 복사해서 B2셀부터 붙여넣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금 B2셀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사 붙여넣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커서를 대시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가서 요걸 누를게요. 그럼 넌 뭘 이용할 거냐? 여기서 이제 잡아주시는 거죠. 나는 제1작업에 B4부터 H12까지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드래그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왼쪽에 만족도는 행쪽,
무조건 왼쪽은 행이에요. 위에 서비스 유형은 열쪽. 그리고 이렇게 개수 땡땡 서비스명, 평균 땡땡 월가 처리 이렇게 땡땡이란 말 나오면 갑쪽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명부터 개수로 뜨게끔 해주고 월간 처리량도 밑에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뜨는데 얘는 지금 합계라고 떠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려는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잠깐 X 누르시면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 지시사항을 처리를 좀 하자면 요거는 됐고요. 만족도 그룹화를 할 건데 요렇게까지 그룹화를 할 겁니다. 항상 그룹화 하실 때는 여기 첫 번째 데이터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화를 하실 수가 있고 시작은 0.7부터 시작하죠. 끝은 1로 끝나요. 그리고 단위는 0.1씩 올라가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져지면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있죠. 만약 항상 뭐 레이블 인내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나 빈셀 별표 2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요 안에다가 피벗 탭의 옵션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벗 탭의 옵션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어요. 요거랑 별표 2개 하는 거. 요거랑 별표 2개 하는 거. 이렇게 빈셀 표시죠. 요거는 꼭 여기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 행의 총합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벗 탭의 옵션에서 요약물 필터에 행의 총합계 지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림과 똑같아지려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디자인 탭을 가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의 개요 형식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들 뜨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은 조금 찝찝한 게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이거 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눌러서 만족도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시사항이 없어도 내가 그냥 바꾸는 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서비스 유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별표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네들 있죠. 별표가 들어있는 친구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 지원, 기타, 엘리멘트 생성이라고 해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의 화살표 버튼 내림차순으로 만들어 주시면 화살표가 내려가면서 업무 지원, 기타, 엘리멘트 생성이라고 하면서 모습과 똑같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다 맞죠? 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4작업에서 항상 차트가 나옵니다. 제4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클로바 X부터 라마까지 월간 처리랑 연간 누적 사용자 수가 있는 것 보아하니 차트를 만들 때는 원래 원본 데이터에 서비스 명과 그 다음에 월간 처리량과 연간 누적 사용자 수 요 세 개를 이용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보통 차트는 묶음세로 막대형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삽입에 차트의 조그마한 버튼 모든 차트에 묶음세로 막대형 이름 보려고 들어간 거죠. 확인. 네,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차트 이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 새 시트를 클릭해서 이제서야 제4작업을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확인. 그럼 맨 앞에 생성이 되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드래그만으로도 옮길 수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바꿀 겁니다. 차트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위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에 하나, 둘, 셋 마우스 가다 되면 레이아웃 3이라고 나오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스타일 1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차트의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홈에서 굴림 11포인트. 보통 글자색도 검정색으로 많이 하니까 미리 바꿔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채우기 효과, 분홍 박엽지. 요거 전체적으로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 질감을 들어가시면 분홍 박엽지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그림 영역은 여기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힌 거 보이시죠? 흰색 배경일, 채우기의 흰색 배경일로 가볍게 만들어 주시면 비슷해지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차트 제목부터 먼저 치도록 할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한번 쳐볼 건데 차트 제목은 업무 지원 및 LLM 생성 AI 이용 현황. 어차피 꾸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면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굴림의 굵게 20포인트까지 주시는 거고 이 상태 그대로 채우기 흰색 배경일에 테두리까지 서식 가서 채우기 흰색 배경일에 테두리까지 주시면은 완벽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간 누적 사용자 수 차트 종류를 이렇게 변경도 하고 보조축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연간 누적 사용자 수는 주황 색깔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황 색깔들 중 아무거나 잡으시고
차트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연간 누적 사용자 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까지 클릭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표식을 세모랑 크기 10으로 바꿔야 됩니다.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맨 왼쪽에 페인트 모양,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풀어서 마름모로 바꿔주시고, 세모죠, 세모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10으로 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엔터로 마무리 지으시면 바뀌게 될 겁니다. 요거 말고도 레이블이라고 해서 요 세모란 곳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 뜨게끔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 보면 코파일럿 쪽이죠. 얘 맞습니다. 하나, 둘. 천천히 2번 클릭해서 얘만 선택되게끔 해주시고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다가 배치시키면 똑같이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눈금선이나 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뭐 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될 점은 밑에 있는 가로축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만 좀 남겨놓고 지울 겁니다.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클로버 X 챗 GPT까지는 필요하고 딥브레인 AI 필요 없고 클로드 필요 없어요. 제미나이까지만 나오면 되죠. 코파일럿하고 제미나이, 팜2 라마까지 이렇게까지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짝대기부터 300만까지 50만씩 올라갑니다. 근데 0으로 되어 있죠. 요건 신경 끄세요. 0명부터 20만씩 올라가면서 80만까지인데 이거 틀렸죠? 축서식 가겠습니다. 0부터 80만까지 가는데 20만씩 올라가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죠. 이거 짝대기는 신경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주눈금선이라고 해서 서식의 윤곽선을 좀 대시를 줘서 파선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이 친구들이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세로축, 가로축, 눈금선이나 보조축도 보통 다 검은색으로 윤곽선을 줍니다. 주거눈금선도 윤곽선 주고 가로축도 윤곽선 주고 보조축도 윤곽선을 줘요. 이런 것들은 지시사항에 그냥 출력 형태는 똑같이 하라는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범례 명변경하라는 게 항상 나오는데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죠. 이거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데이터 선택을 가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있죠. 연간 누적 사용자 수. 요거 편집 누르시면은 아마 이거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연간 내가 바꿔주는 거죠. 누적 사용자 수, 누적 사용자 수 이렇게 한 줄로 나오게끔 바꿔주시면 알아서 한 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차트를 좀 완성을 지으셨으면 이제 도형만 하시면 되고요. 항상 요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삽입에 차트 누르시면 도형이 뜰 거고요. 도형에서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도형에 보시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 요거 보이시죠? 요거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시고요. 보통 아무렇게나 넣으셔도 이 짝대기를 좀 편집을 좀 하셔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 가게끔 해주시고 좀 넓혀주시고 좀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어차피 이 친구는 지금 이제 하얀색 빛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하고요. 글자는 한국어 최적화. 그래서 글자부터 먼저 한국어 최적화. 안 보이시죠?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정색 글자로 미리 바꾸고 하는 게 좋고요. 가운데 전열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굴림의 11포인트는 아마 가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굴림의 11포인트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게 되고 웬만하면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주세요. 이게 완성된 모습으로서 제 4작업까지 진행을 한 거고요. 각종 데이터들 참고하시면서 해설 잘 들으셨으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